말씀하셨습니다만 2월의 첫날입니다. 최근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국회만큼은 국민의 삶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민생 개혁과제 실현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어제 사회적 대타협과 우리 사회가 당면한 3대 위기 해소를 주제로 임시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현재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각 당도 모두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말이 아니라 과감한 행동에 나설 때라는 점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당장 시급한 현안부터 여야가 뜻을 모아야 합니다. 최저임금 현실화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영세, 중소, 상공인들을 옥죄고 있는 불공정한 경제 질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어제 제안드렸던 공정시장 질서 확립 7대 입법이야말로 왜곡된 경제구조 정상화는 물론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책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빈발하고 있는 안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추진해야 합니다.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위해 관련법 통과에 보다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여야가 협력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권력기관 개혁과 개헌안 마련도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서지현 검사의 용기로 견제 없는 검찰의 또 한 단면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장치 마련을 위한 공수처 설치 논의도 빠르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드린 개헌 시간 준수를 위하여 여야 모두 조속히 개헌안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당은 오늘 개헌 의총을 통해 개헌과 관련된 당론을 모아나갈 예정입니다. 야당 역시 함께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 국회 차원의 결의안도 시급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유엔 총회에서 평창올림픽 기간 휴전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데 이어서 미국 상하원 양원 역시 평창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방인 미국 정치권도 한마음으로 평화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데 대한민국 정치권이 뜻을 모으지 못한다면 이것은 고개를 들 수 없는 일입니다. 88년 서울올림픽 당시에도 국회가 광주 청문회, 오공비리 청문회 등의 현안이 있음에도 정쟁을 중단한 선례가 있는 만큼 개막식 이전에 결의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촉구합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원적 처방 역시 여야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마침 어제 노사정 6자 대표 회의도 열렸는데 이에 발맞춰 국회도 어제 제가 제안드린 사회적 연대위원회 구성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연대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5당 원내대표 회의를 하자는 제안을 다시 드립니다. 한국 사회의 질적 변화와 도약을 위해서는 국회 혁신도 절실합니다. 지난주 우리 당은 제왕적 법사위 체제 개혁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법사위 개혁은 일하는 국회,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우선 과제입니다. 야당도 이 같은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는 7일에 개최 예정인 운영위에 개정안을 상정해야 합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대의제 한계를 보완하고 국가 현안에 대한 국민이 직접 토론하고 국회가 민의를 반영하는 시민의회 제안도 야당이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회 혁신이야말로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인 만큼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느냐 여부가 이번 2월 입법 성과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말뿐이 아닌 행동에 나설 때입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 현실화가 시행된 지 한 달이 되었는데 근로자들을 울리는 각종 꼼수가 횡행한다고 합니다.
일부 아파트에서 경비 노동자가 감단직 신분이라는 것을 악용해서 휴게 시간을 늘려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월급도 189만 원에 맞췄다고 합니다. 일자리 관리실을 마음대로 떠날 수 없는 경비원에게 임금 인상 없이 휴게 시간만 늘리는 것은 그야말로 꼼수입니다. 몇몇 대학은 정규직 청소 노동자를 해고하고 하루 2시간 청소 근로 장학생으로 대체하면서 기존 근로자들의 노동 강도만 높아지는 등 대학 측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기업 하청업체의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 역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포스코, LG 디스플레이, 아시아나항공 등 대기업 납품 협력 업체들이 일방적으로 상여금 쪼개기로 기본급에 포함시키고 주유 수당을 주지 않는가 하면 식대 공제를 확대하는 등 갖가지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민단체 직장 갑질 119에 지난 3주간 접수된 최저임금 꼼수 관련 제보가 200여 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만일 하청업체에서 유독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가 대기업 원청의 비용 부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라면 우리 대기업 상생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들이 동의 없이 실질 임금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노동부는 접수된 사례를 철저히 검증해서 위법 사실은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최소한의 사람다운 삶을 위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대학과 대기업의 꼼수와 달리 함께 살자는 동행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곳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는 경비원 임금 인상을 위해 주민투표로 자발적으로 관리비 9,000원을 더 내기로 했고, 세종시의 한 아파트는 기존의 경비원 2명 축소 방침을 주민투표로 부결시켰습니다. 대구의 아파트에도 경비원 14명 해고가 주민들 반발로 무산됐고, 인천의 아파트에서는 경비원 14명과 청소원 4명의 급여를 인상했다고 합니다. 고려대가 정년 퇴직한 청소 노동자들의 빈자리를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채우겠다고 밝혔던 기존 입장을 전면 철회하기로 한 것도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최저임금 현실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깨고 한 발씩 양보해서 함께 살기로 한 결정은 대한민국 전체를 살찌우는 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동행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도록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과 상생 방안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태년 정책위 의장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포함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1월 월급을 지급한 다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 지급이 2월 중순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신청은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신청해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이 시작되고 입소문이 퍼지면 더 빠른 속도로 신청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현장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고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근이나 연장근로수당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인 월 190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190만 원은 과세소득이 기준인데 현재는 월급 150만 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만 야근수당 등을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기준과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인상하고 제조업 외에 서비스업 등 다른 업종의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0인 미만 기업이 인력을 추가 고용해서 30명이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신규 채용을 기피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이후에 신규 채용으로 30인을 초과해도 지원 대상에서 유지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행정 능력이 취약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게는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 외에 사회보험료 감면, 세액 공제 등의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수혜자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홍보 및 신청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주기 바랍니다. 간소화하는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당정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해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부담 완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라는 일석삼조의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보완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되는 내용은 발바닥에서부터 어깨까지 최고가 40cm 이상이면 관리 대상 견으로 지정해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반려인과 동물보호단체 등에서는 개의 크기와 공격성이 비례하지 않고 최고 40cm라는 기준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최고를 기준으로 관리 대상견을 정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비판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정부 대책 내용 중에 반려인이나 동물보호단체의 입장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 점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시행 예정인 2021년까지 유예기간이 많이 남아있고 정부가 2월부터 세부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충분한 여론 수렴을 통해 국민의 안전은 보장하되 반려동물 가족의 불편함은 최소화하는 반려견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반려동물 가족의 의무는 명확히 하되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도 함께 개선하여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가 안심하고 함께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반려동물 놀이터와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확대해서 반려동물의 사회화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가 육성을 위해 국가 직무표준 마련과 국가 자격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의 동물보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유실동물 구조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에 걸맞는 성숙한 반려문화 정책을 위해 반려동물 가족과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에 더불어민주당 혁신성장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합니다. 혁신성장은 산업 경제 전반의 혁신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도 창출하는 사람 중심 경제의 핵심 전략입니다. 당의 혁신성장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집권 2년차인 올해 혁신성장의 성공을 위해 당의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과 함께 실천 의지를 공고히 하기 위함입니다. 추미애 당대표께서 직접 위원장을 맡기로 하였고 민간위원으로 창업가, 벤처캐피탈 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혁신성장 추진위원회는 혁신성장 부모분 물론 혁신성장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 구축, 정부정책 보완 및 대안 제시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장을
견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의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박홍근 수석부대표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위해서 원내대표께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의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평창올림픽 지지 결의안이 동시에 발의됐습니다. 미국 의회가 예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결의안을 초당적으로 상원과 하원 동시에 추진하는 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 대화 성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속에서 평창올림픽이 개최되고 있으며 남북 대화가 성공적으로 진전되고 있음을 미국 의회에서도 긍정적으로 재확인시켜 줬다는 점에서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미국 의회에서 평창올림픽 지지 결의안이 발의됐는데 정작 개최국인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결의안 채택이 지연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입니다. 88년 서울올림픽 개최 때 여소야대의 4당 체제에서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국회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지난해 11월 14일 유엔에서도 평창 동계올림픽 휴전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과거 전례로 보나 우방국과 국제사회의 결의안 채택 사례에서 보더라도 우리 국회에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결의안 채택은 시급합니다. 지난 화요일 국회의장께서 이 결의안 채택을 간곡히 각 원내대표들께 요청했으나 자유한국당이 끝내 확답을 주지 않아서 채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촌 축제에 참가하는 국제사회의 여론과는 동떨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 안방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자는 결의안의 채택마저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태평양 넘어 결의안 발의 소식을 바라보는 국민은 과연 우리 국회가 어느 나라 국회냐고 되묻게 될 겁니다. 자유한국당과 야당이 조속히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결의안 채택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또한 대통령의 이 평창올림픽 성공 기원을 위한 여야 지도부 초청에도 응해 주실 것을 재차 요청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29일 국회의원 연찬회 개최 후 개헌의 속도를 내겠다고 하고 2월 말 당론 확정과 개헌안 성안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를 진심이라면 적극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당은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수렴한 의원의 원내의 의견과 당원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당론을 확정해 나갈 겁니다. 어느 당보다 가장 꼼꼼하고 알차게 개헌안 마련 과정을 거쳤다고 자부합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도 조속히 개헌 당론을 채택해 주시고 본격적인 개헌 협상에 즉각 착수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한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는데 19대 국회가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에 들어서도 1년 7개월 동안 법안 처리 지연으로 헌법 불합치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불합치한 법안의 개정을 국회가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입법부의 기본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최근 미국 한인회 총연합회와 대양주 한인회 총연합회에서도 재국민의 참정권을 위해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장이 2017년 9월에 발의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가 공동 발의하셨고, 또 17년 11월에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 의장이 발의한 법안에는 김동철 원내대표가 공동 발의했습니다. 마침 어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해안이 법안 소위에 모두 회부되었으므로 이제 조속히 처리해서 이 헌법 불합치 사태를 해소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개헌 논의와는 무관한 국회에 책무라는 점을 거듭 밝힙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2월에는 이 법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네. 네. 먼저 한 가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책위 의장께서 혁신성장 추진위원회 출범 말씀드렸는데요. 시간은 1시 40분이 아니라 1시 20분이고요. 그 다음에 장소는 당 대표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현안 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제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교수단체 대표 연설 과정에서 그 하얀 장미를 들고 나오셨는데, 하얀 장미, 백장미는 잘 아시는 것처럼 희생과 그 다음에 그 희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초에 그 번역된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것이 나치 히틀러 당시에 잉게숄, 마리숄 자매의 남매의 희생을 히틀러 나치 정권에 대한 그 저항의 그것을 배경으로 한 내용이었는데요. 이것이 지금 최근에는 그 하얀 장미가 이런 성추행, 그다음에 성폭력에 대한 우리가 새롭게 이 희생자들에 대한 공감과 연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해결하자는 희망의 상징으로서 백장미를 들고 나오게 됐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이 문제가 사회 문제화된 것은 매우 반갑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 깔려 있는 한 개인의 아픔과 희생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과 연대의 뜻을 밝힙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말씀드린 것은 최규일 의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당시 검찰국장으로서 이 사건을 무마하고 은폐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문정 검사가 당시에도 문제됐고 이후 여러 차례 당시 최규일 검사가 당시 최규일 검찰국장이 이 문제를 은폐 축소 내지는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사실 여부를 밝혀야 됩니다. 최규일 의원은 지금 기억이 없다. 또 페이북에는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 말이 매우 비겁하거나 아니면은 매우 검사 출신, 법조인 출신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조직 내에서의 성폭력이나 성추행 문제를 개인의 프라이버시라고 문제로 보는 것 자체가 그분의 이 문제인식의 단면을 보여주는 상징적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사실 여부인지를 밝히는 것은 몇 가지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최규일 의원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조직 그리고 국회의 명예가 달린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문정 검사 또는 최규일 의원 두 사람 중 한 명은 거짓이기 때문에 진상을 밝히고 거짓말을 한 사람은 이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만약 최규일 의원이 거짓말을 했다면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는 데 관여했다는 것이 첫 번째 잘못이고, 두 번째는 이 사건이 어렵게 용기를 내서 말씀을 했던 그 서검사에 대해서 또다시 2차 인격살인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기관의 검찰과 국회의 명예가 달렸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진위를 밝혀야 되고, 자유한국당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최근 이 소위 한국판 미투 운동이 여러 차례 벌어지고 있는데, 일부 언론이나 일부 여론에서 관심이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서 검사가 자신의 변호인 대리인을 통해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의 본질은 제가 어떤 추행을 당했는지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문제였으며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에 언론과 시민들께서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해 집요하게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의 미투를 밝히는 데 있어서 사람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밝히는 분도 있고, 자기가 희생자였다는 얘기를 포괄적으로 밝히는 분도 있고, 또 그런 경험은 없지만 공감과 연대 차원에서 미투를 하신 분도 여러 차원이 있을 겁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했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언론과 또 우리 정치권에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이러한 그 사건들이 가능했던 구조적인 관계, 그 다음에 은폐 축소되고 있는 사회문화 요인에 관심을 갖고 개선하는 쪽에 보다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것이 이 문제를 보는 그 올바른 관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렵게 밝혀진 우리 서검사의 용기 있는 행동에 저는 다시 한번 큰 박수를 그 공감과 연대의 뜻을 밝히면서 이 문제가 보다 공론화되고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이 젠더 의식이 한 단계 발전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영포 빌딩에서 발견된 다스 문건입니다. 그 다스와 관련된 청와대 문건이 영포 빌딩에서 발견된 것도 의아스러운데 더 희한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전 대통령 측에서 이것은 대통령 기록물이 맞으니 이것을 기록물로 이관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이 대통령 기록물법을 활용한 증거인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이런 꼼수를 또 쓰셨는지 이해할 수 없는데 추가적으로 검찰은 이 본인들이 자백한 내용이기 때문에 범죄 항목이 하나 더 추가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고 징역 7년 이하 내지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대통령 기록물 위반 혐의도 추가해서 수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범죄 자료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법으로 은폐될 증거를 조작하거나 은폐돼서는 안 되는 자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공개 회의는 마치고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